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누군가가 차갑게 변해버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늘 다정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도 뜸해지고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말투는 예의 바른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마음을 닫았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언제부터였지?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챈 내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관계 한두 번쯤 겪게 돼요. 싸운 것도 아니고 다툰 적도 없는데 마치 혼자 마음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조용히 나와의 인연을 정리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관계의 끝이지만 나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겉으론 예의 바르고 큰 소리 내지도 않지만 속으론 이미 수없이 많은 마음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다. 결국엔 조용히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티가 안 나거든요. 속으로는 멀어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내가 뭘 눈치채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안에서 조용히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단지 개인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혈액형별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혈액형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기도 쉬운데 어떤 혈액형은 감정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내 안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한 순간 돌아서 버리죠. 그리고 그건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실수한 줄도 몰랐는데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대, 다시 화해하려 해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관계.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혈액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관계의 신호들을 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모르는 사이에 닫아버린 적이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B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미 조용히 정리한 사람이에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지만 속으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분석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죠.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변합니다. 메시지에 답이 늦어지고 평소 같았으면 웃었을 말에도 무표정이 되고 대화가 딱 필요한 만큼만 이어지죠. 예의는 지키되 정은 끊는다. A, B형이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A, B형 동료가 있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정말 잘 도와주고 논리적이면서도 정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걸면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해도 그건 따로 문서로 정리해서 보낼게요.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말과 행동이 업무적으로 바뀐 걸 느낍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A, B형은 상처를 쉽게 말로 꺼내지 않아요. 이런 게 기분 나빴어요. 그때 그 말이 상처였어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왜냐면 그 감정조차도 스스로 안에서 정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관계는 더 이어가야 할까?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상대가 바뀔까? 그 결과가 아니오일 경우 조용히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멀어져야지.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상대는 그 결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A, B형에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A, B형은 그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A, B형은 관계의 격을 조정하는데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말투도, 태도도, 대화 주제도 바꿔버려요. 상대가 아무리 예전처럼 다가가려 해도 그 마음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죠. A, B형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무조건 사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A, B형은 말을 믿지 않아요. 행동, 변화, 일관성을 봅니다. 정말 달라졌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며 판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멀어지기 전에 거리 두기를 시작했을 때 알아채는 거예요. A, B형이 예전보다 말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미소가 줄고 눈빛이 차가워질 때, 메시지의 말투가 건조하고 업무적으로 바뀔 때, 그건 이미 경고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 B형은 조용히 떠납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O형은 언뜻 보기엔 참을성 많고 마음 넓고 이해심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웃으며 넘기고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O형을 쉽게 오해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웬만한 일엔 화도 안 내.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A형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보다 관계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A형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사람 이런 말 자주 하네. 이번이 몇 번째지? 다음에도 이럴 것 같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에선 차곡차곡 그 감정들이 정립됩니다. 마치 감정의 저금통처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A형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1시간씩 쏟아냅니다. 처음엔 A형도 들어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듣는 게 뭐 어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A형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느끼죠.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내 말은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A형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답하지 않게 되고 약속을 잡아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대화할 때도 점점 표정이 굳고 목소리에 온기가 사라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주 사소한 일이 마지막 도화선이 됩니다. 오늘도 또 자기 얘기만 하네. 역시나 나한테 관심은 없구나. 그때 A형의 마음은 완전히 접힙니다. 사람들은 그걸 갑작이라고 말하지만 A형에게는 결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참아온 끝,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선 하나를 그은 거예요. 그리고 O형이 마음속에서 그 선을 그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A형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안해. 다시 잘 지내자. 그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A형은 진심을 봐야 하고 변화된 태도를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해야 해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감정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A형은 말보다 느낌을 믿습니다. 정말로 나를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예전과는 다르게 나를 바라보는지,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A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들이 참는 동안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 말수가 줄었을 때, 괜찮아라는 말에 힘이 없을 때, 그건 사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제발 조금만 알아줘라는 무언의 외침일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A형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B형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감정 기복이 좀 있지 않나? 화를 잘 내는 편 아니야? 말도 직설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까 솔직하긴 해. 맞아요. B형은 감정을 꽁꽁 싸매기보다는 그때그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한없이 유쾌하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선 감정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게 바로바로 화내고 말하니까 금방 풀리겠지.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니까 진심으로 화난 건 아닐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B형은 진짜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동안 웃으며 넘기고 툭툭 농담처럼 말하던 것들이 사실은 경고였던 거예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만만해 보여? 그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미 쌓인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였던 거죠. B형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관계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특히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상황, 존재가 가볍게 여겨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때 B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 판단은 빠릅니다. 갈등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단번에 결론을 내려요. 됐어. 이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 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사과를 받아도 연락이 와도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지인이 B형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처럼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그날은 유독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했던 거예요. 말다툼이 끝난 후 그 지인은 며칠 뒤 아무렇지 않게 연락했어요. 그날은 좀 심했지? 미안해. 하지만 B형은 이미 차단했어요. 그날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다시는 연락도 만남도 없었죠. 왜냐하면 B형에게 중요한 건 기분의 상처가 아니라 존중의 붕괴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어. 이 판단이 내려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감정적으로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B형은 금방 화내고 금방 푼다라는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적인 폭죽처럼 확 터지고 꺼지는 일도 있지만 진짜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사라집니다. B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유롭고 개성 강한 B형은 자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면 어떤 관계든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돌아서면 다시 붙잡으려 해도 됐어. 마음 정리 다 했어. 라고 말하죠. 그 말은 진짜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 관계의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냥 미안해. 다들 그런 거잖아. 이런 말은 B형의 자존심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풀고 싶다면 자존심을 세워줘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몰랐어. 너를 가볍게 여긴 건 내 실수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서 진짜 존중을 보여줘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B형은 미련 없이 관계를 떠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O형은 흔히 인간미 넘치는 혈액형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 좋아하고 마음 넓고 유쾌하고 실수 하나쯤은 너그럽게 넘겨주는 사람. 그래서 처음엔 누구나 O형에게 끌립니다. 마치 햇살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O형은 정이 많고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무례한 행동을 해도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좀 그런 거지. 한두 번은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해하고 또 이해하죠. 하지만요. O형에게도 분명히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혈액형들은 비교적 초반에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O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주다가 어느 날 딱 선을 넘는 마지막 한 방울에 이제 정말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 순간이 무서운 건 평소에 너무 밝고 잘 받아주던 사람이라 주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영 본인조차도 그동안 억누르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그 감정은 깊고 무겁고 심지어 슬픕니다. 예를 들어 오영 친구가 모임을 자주 주도해요. 장소 정하고 시간 맞추고 단체 카톡방에서 분위기도 맞추고 처음엔 좋아서 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 내가 챙겨야 모임이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걸 느낍니다.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회비도 늘 오영만 먼저 걷고 분위기 망가지면 오영이 또 애써 웃고. 그때 생각하죠. 나만 애쓰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모임도 내가 좀 정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오영의 마음은 스르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영은 그걸 바로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음 모임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 다음엔 그날은 좀 피곤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메시지를 봐도 답이 없고 약속 잡자는 말에도 다음에 보자라는 말만 남기죠. 오영은 사람을 차갑게 자르진 않아요. 그 대신 정이 다 떨어지면 조용히 떠납니다.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주고 그만큼 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쌓이면 그게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누적되면 결국 정이 바닥나죠. 그리고 정이 바닥나면 아무리 연락이 와도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영에게 정은 곧 관계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게 끊기면 아무리 다시 매달려도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들의 주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이번엔 내가 할게. 이런 한마디가 오영에겐 다음에도 계속 마음을 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오영이 조금이라도 지쳐 보일 때 잠시 멈추고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무 혼자 떠맡고 있는 거 아냐? 이런 배려가 쌓이면 오영은 절대 관계를 쉽게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다 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혼자만 애쓰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영은 단 한순간에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죠. 그건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건 늘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도 잘 지냈던 사람이 오늘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내가 건넨 말에 반응이 없고 예전 같지 않은 차가운 분위기를 풍길 때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죠. 왜 이러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설마 벌써 끝난 걸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했던 혈액형별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결과물이에요.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수십 번 고민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끝에 그들이 내린 조용하고 단호한 결정이죠. AB형은 조용히 거리를 두며 마음속에서 관계를 정리했고 O형은 계속해서 감정을 적금하듯 쌓아두다 어느 날 선을 그었고 B형은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뒤도 안 보고 돌아섰으며 O형은 다 주고도 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에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단절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작은 신호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이 늦어지고 눈빛이 달라졌던 그 순간들. 그건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침묵의 신호였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다면 다시 관계를 되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대부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닫고 돌아선 다음에야 부랴부랴 붙잡으려 하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배워야 해요. 상대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법, 작은 변화 속에서 마음의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애정과 존중을 평소에 표현하는 법.
가끔은 말해주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요즘은 어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 감정을 꼭 폭발로 터뜨리지 말고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런 게 좀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나도 지칠 것 같아. 그런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힘이 되거든요.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이나 인내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여야만 오래 갑니다. 그게 AB형이든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결국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이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관계는 붙잡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